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부산입니다. 와, 바다다. 부산 사시는 분들 진짜 부럽습니다. 와, 이게 진짜 서울의 한강과는 차원이 다른 이 넓은 부산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노라니 돌아보게 되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저렇게 랜드마크 같은 높은 빌딩을 보면 특히 부산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또 연인분들도 와 계시네요. 부끄러우실 테니까 카메라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오, 푸른 넓은 바다의 기운을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을 드립니다. 또 요런 시멘트 바닥을 걷다가 또 이렇게 모래사장 같은 거를 저렇게 밟아주면은 그래,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좀 무지 청승 맞죠?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있잖아요, 저도 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바로 아우디 Q4 e-tron과 함께하는 데이트입니다. 짜자잔, 여기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하는 Q4 e-tron을 만나고 계십니다. 보랏빛 컬러가 느껴지는 남색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햇살 아래에서 딱 봤을 때 빛이 오묘하게 반짝이면서 굉장히 예쁜 느낌입니다. 자, 측면부를 이렇게 볼 때도 이 실루엣이 딱 느껴지지 않나요? 이 뒤쪽에 저런 팬더브도 마찬가지고요. 휠도 깔끔하고요. 루프렉도 이렇게 크롬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의 외관에 반짝거리는 글로시한 느낌이랑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S라인 모델이고요. Q4 e-tron.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 친구의 얼굴 정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탔었던 Q8 e-tron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느껴질 만큼 Q4면 상대적으로 입문용 e-tron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은 진짜 고급스럽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 가운데 있는 그릴부가 디테일이 상당히 다양하게 살려져 있잖아요. 막 크롬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음각, 양각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가운데 이 포링이 아주 반짝반짝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 차량의 외관 색상이랑 특히 매우 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연기관 느낌처럼 헤드램프와 더불어서 좌우 쪽에 이렇게 범퍼 가니쉬들 형성된 거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이런 e-tron이라는 음각 형태의 무늬도 좀 고급스럽죠. 아래쪽에 그릴은 또 뚫려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실내를 열어보면 제가 서울에서부터 이고지고 온 가방과 카메라 장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이 센터페시아가 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넣기 좀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냥 핸드폰을 이렇게 뉘어놨는데 저 안쪽까지 깊이 있게 공간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슈즈 같은 거를 넣어놓기에도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컵홀더 2개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살짝 플로팅 형태로 변속기 나와 있고요. 시동 버튼 여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상등 버튼 매우 크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실내를 봤을 때, 야, 이 스티어링이 왜 이렇게 예뻐요? 이 아래 위로 D컷 형태와 이 좌우 대각선 쪽으로 쭉 이어진 이 스포크, 이거 운전할 때 이렇게 정차하면 여기다 손 이렇게 2개 올려놓고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요런 맛, 독특한 경운비부까지 정말 예쁩니다. 대시보드도 꽤 널찍하게 드러난 거 볼 수가 있고요. 앉았을 때 시트는 푹신한 편이에요. 시트 자체가 막 스포티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앉았을 때 좀 더 푹신한 쪽에 가깝고요. 결코 딱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운전하는 자세를 꽤 편안하게 만들어주네요. 2열 공간을 보겠습니다. 쭈르르르릉. 공간이 제가 제 몸에 맞게 시트를 앞쪽으로 빼놔서 그런가? 이 정도면 상당히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앉아볼게요. 앉았을 때 뭐야, 레그룸 공간이 말도 안 되게 넓은데
물론 이제 제가 체구가 키 뭐 162에서 3 사이다 보니까 이 레그룸 공간이 뭐 이렇게까지 비대요. 이거 좀 심한데? 근데 여러분 제가 2열에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중형 SUV 전기차를 다 타봤잖아요. 일단 EQB보다는 훨씬 개방감이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 몸에 맞게 시트를 조절해 놨을 때는 iX3와 비교해서도 조금 더 개방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델 Y에 비교하면 공간이 약간 더 협소하게 느껴지고요. 아이오닉 5에 비교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헤드룸 공간은 꽤 많이 파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쪽을 싹 파놓은 거 보이시죠? 이 헤드룸 공간이 상당히 널찍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키가 진짜 크신 성인 남성분이어도 이 2열 공간에 앉아서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 차는 패밀리카로 무조건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놓은 콘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손 넣으셔서 빼셨을 때 안쪽에 컵홀더 2개에 좀 심플하게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뭐 소재감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딱 2열에 앉아서 이 뒷백을 볼 때 아주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이 시트에서부터 느껴지진 않아요. 실용적으로 막 파놓고 이런 건 있는데 뒤쪽 포켓 부분이나 특히 이 뒤쪽의 송풍구 이런 부분들은 좀 소재감이 차갑게 느껴지는 지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 2열 트렁크 공간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었을 때 제 귀여운 캐리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캐리어가 그래도 공간이 기내용으로 들고 가는 정도인데 이게 지금 들어가고도 공간이 한참은 더 남는 상황이에요. 아래쪽에 이런 판판한 패드가 와, 나는 이거 진짜 싸제로 내 차에 넣고 싶다.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물건을 올려놔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딱 맞는 고급진 패드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공간이 한 단 더 나와 있는 실용성도 좀 눈길을 끄네요. 좌우쪽까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차량을 파놨어요.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게 이 좌우 공간을 좀 재단을 해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트렁크 부분과 뒷모습을 딱 봤을 때 지금은 낮이라서 괜찮은데 이거 어두우면 이 좌우 쪽에 이런 트렁크 등이 좀 센스 있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건을 넣고 뺐을 때 유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닫아보면 저는 이 뒤태가 너무 예쁜데요. 지금 Q4의 다공 이트론 모델입니다. 위쪽에 이렇게 테일게이트가 입체적으로 좀 더 공간을 빼는 형태로 나와 있고 가운데 있는 아우디 포링이 딱 그 운전자가 차에 다가갔을 때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위치로 올라와 있어. 이게 상당히 맵시가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제 한번 차를 타봐야겠죠. 부산 시내를 이 차와 함께 달리는 그 기분, Q4 이트론과의 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정말 타보고 싶었는데 계속 이상하게 이 차를 탈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시승을 해보게 되는 만큼 좀 한번 타고서는 재미나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가시죠. 부산이랑 인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부산 모터쇼도 있었고 갑자기 막 신차가 나와. 예를 들어 뭐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같은 차량들, 그것 때문에 또 부산 오기도 하고요. 뭐 다른 제가 외부 일정 때문에 또 부산에 와서 막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부산의 바닷길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막 해안도로를 끼고 달리던 그런 시간들도 참 기억에 남는 일이었는데 그때는 벤츠의 아주 그 멋있는 스포츠카 쫓다 하면서 이렇게 또 차량을 운행하기도 했었고요. 차량을 버리고 기차 타고 KTX 타고 지금 서울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제가 운전대를 잡은 이 차는 바로 아우디의 Q4 이트론입니다. 2년 전에 이 차량이 이제 출시를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서울 모터쇼에서 처음 이 차량을 만났었고요. 그때 이 차의 기대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영상 컨텐츠를 엄청 제작을 많이 했어. 실제로 그냥 제가 관심이 있기도 해서. 왜 그랬냐면요. 당시 이제 우리의 전기차 라인업에서 중형 SUV 전기차 하면 막 이제 현대 아이오닉 5가 막 대세를 이루고 있을 무렵에 국산 차랑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수입
전기 SUV, 그것도 아우디 이름을 달고 나온다? 이 가격에 제가 솔깃했던 거죠. 전기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차량의 원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어떤 매력이 있잖아요. 이 Q4 이트론도 그걸 좀 기대를 하면서 진짜 매력적인 가격에 시장을 뒤흔들 전기차다, 이렇게 좀 주목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차량은 실제 6천만 원 초반에 살 수 있는 전기차이죠. 보조금 범위로 봤을 때 이 보조금의 절반 정도는 다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Q4 이트론이 환경부의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을 때 저온이랑 상온에서의 거리, 주행거리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그런 이유로 보조금을 좀 못 받았어요, 사실. 아쉽게도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주목은 못 받았던 약간의 비운의 차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 이후로 이제 Q4 이트론의 패스트백 모델이 또 나오면서 그 차량은 보조금을 좀 더 지급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차량이 출시됐을 때 약간 김이 새면서 이 차를 정작 시승을 안 해본 거예요. 이렇게 부산까지 내려와서 이 Q4 이트론을 타고 주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82kW의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예요. 주행거리로 따졌을 때 2년 전에 출시한 모델인데도 주행거리는 400km 이상 갑니다. 406km 정도 가는데 지금 제 계기판을 보면요, 435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아우디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모델들을 제가 Q8 이트론 최근에 이제 타보고 그때 느꼈던 게 회생제동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또 도심 구간에서 차가 좀 막혔을 때 브레이킹을 많이 하잖아요. 감속을 하면서 회생되는 에너지 효율이 좀 좋다. 지금 이 435km가 안 달아요. 별로 안 달아. 계속 가고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 주행 모드 자체를 이피션시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막혀있는 도심 구간에서 좀 유리하게 배터리 효율을 챙기면서 달릴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지금 겨울이잖아요. 배터리 효율이 살짝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걱정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이 주행거리를 확보하면서 달리려고 하는 지점도 조금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타기 전에 이 차량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뭐야? 약간 그래,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이 차량이 되게 깔끔하게 이 중형 SUV의 좀 대중적인 호감도를 높이 살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다. 다시 말해서 막 너무 튀거나 너무 과격하지 않은 적당함을 잘 맞춰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차를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최근에 제가 새로 출시하는 Q6 이트론을 봤잖아요. 여러분께도 보여드렸잖아요. 걔랑 비교해서도 이거 진짜 출시된 지 된 모델인데도 그닥 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앉았을 때 일단 널찍한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운전 포지션을 딱 잡았을 때 운전자 쪽으로 디스플레이가 쫙 꺾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에 조금 더 집중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네요. 도어부 쪽으로 딱 고개를 돌리면 약간 플라스틱 소재가 조금 눈에 띄긴 해요. 근데 이 전면부의 대시보드를 보시면 이런 소재감들 있죠. 이런 거는 좀 특이해요. 대시보드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나와 있으면서 내부에 디자인 포인트들을 새겨놨습니다. 이 위에도 그냥 민뚱한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조금 더 두터운 소재감을 내비치는 형태로 보면 다 꺾여 있어. 막 두 단으로 막 겹쳐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차량의 실내의 마감 소재가 저렴해 보인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실내의 레이아웃은 사실 뭐 테슬라의 모델 Y 이런 좀 경쟁 차종을 타다가 이 Q4 이트론 같은 차 타잖아요. 그럼 약간 개안하는 느낌이 있어. 그래, 이게 자동차지. 이 사운드 시스템이 어떤지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운드가 평범합니다. 이 중형 SUV에서 Q4 이트론은 그래도 포지셔닝 자체가 프리미엄, 고급 SUV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우디 브랜디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비슷하게 따질 수 있는 친구가 뭐 ID4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 차량이 MEB 플랫폼이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진 순수 전기 차량이 맞아요. 근데 그 플랫폼을 ID4가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모터도 당연히 똑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상 껍데기 빼고는 다 똑같은 차라고 해도 무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브랜드가 가져가는 가치는 좀 다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시장에서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 사운드를 딱 들었을 때 확실히 고급스럽다, 확실히 막 나에게 귀르가즘을 느끼게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일단 음가의 선명성이 조금 적어요. 다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공간이 꽤 넉넉하잖아요. 이 중형 SUV의 여유로운 공간을 음악 자체가 좀 풍부하게 감싸주긴 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급 프리미엄 오디오의 느낌은 확 느껴지진 않았다. 와,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오르막길을 쭉 오르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원형으로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영도 마리노 오토 캠핑장을 둘러싸면서 올라가는 부산항대교인 것 같아요. 맞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뒤에 바다 보이세요, 여러분? 이 진짜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여기 올라오기 힘들겠어. 지금 완전한 효율 모드로 이 오르막길을 올릴 때도 전혀 제가 느끼는 부담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좀 덜 나간다거나 뭐 굼뜨다거나 그런 것도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만 타긴 좀 아쉬우니까 모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변속기 위쪽에 드라이브 셀렉트가 있어요. 누르시면 다이내믹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행거리를 신경 쓰면서 가다가 살짝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주행을 해보면요, 근데 지금 사실 속도 제한이 있어서 제가 뭐 엄청나게 빠르게 이 구간을 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엑셀을 할 때 보세요. 보이세요? 제가 머리 빵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조금 더 강한 토크 출력이 발생하면서 제 뒤통수가 헤드레스트를 딱 치게 되는 이런 예민한 발진력이 생깁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차가 많이 달라지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Q4 e-tron에 어울리는 드라이브 모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앉았을 때 시트 자체가 아주 스포티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티한 차량에 민감한 주행력을 가지고 달리면 뭔가 조금 이질적이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사실 최고 속도가 시속 160 정도에 머무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원해도 막 미친 듯이 쏠 수는 없는 차란 말이죠. 주행거리 효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최고 속도 세팅이 되어 있는 차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유롭게 승차감의 고급짐을 느끼면서 달리고 싶은 분에게 더 유리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승차감 모드로 바꿔볼게요. 승차감 모드로 하면 벌써 이거 봐, 똑같이 해도 머리가 빵 하는 이 강한 토크가 훨씬 더 절제가 돼요. 그러니까 승차감 모드에서는 약간 더 하체가 더 밸런스를 가져갑니다. 너무 무리하게 단단하지도 않고요. 요철 구간을 넘을 때도 살짝 더 부드럽게 넘어주는 그런 밸런스를 느낄 수 있어요. 가장 노멀하긴 한데 이 승차감 모드에서도 스티어링 휠에서 진동 같은 것들은 좀 느껴지거든요. 이런 지점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확실히 차급이 다르긴 한 게, 제가 Q8 e-tron을 타봤잖아요. Q8은 진짜 고급스럽거든요. 가격이 거의 2배다. 그러니까 차가 그렇게 좋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급, 체급의 단계를 확실하게 차량의 승차감에서도 만들어 놓은 거를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사실상은 뭐 쌍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ID4랑 비교를 해보면요, 직진하다가 차량을 이렇게 멈춰 설 때 마지막으로 브레이킹의 잔여감을 처리하는 능력은 Q4 e-tron이 훨씬 탁월하다고 느껴집니다. ID4는 조금 더 과격하게 멈춰서는 느낌이 있었는데 Q4 e-tron은 상대적으로 더 부드럽거든요. 약간 이렇게 막히는 도심에서 차량을 탈 때도 브레이킹을 이렇게 가다 서다를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유리하게
편안하게 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봐봐, 지금 제가 또 한창 주행을 했는데 아직도 428km야. 이거 제가 지금 그냥 컴포트 모드로 타고 있긴 하지만 완전한 주행거리 효율 모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그다지 빨리 줄지를 않아요. 이런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앉았을 때 SUV니까 제가 시트 포지션을 그래도 조금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가 지금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되니까 완전 무선으로 이거 다 작동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아. 근데 막상 이 디스플레이가 되게 선명하지만 주행하면서 여기를 계속 보라고 하면은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시선을 각도를 틀긴 해야 되니까. 근데 제 지금 시야 바로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 HUD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점이 기본으로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ID4랑은 다르게 이 SUV의 좀 고급 기능이죠. 이런 옵션 편의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운전을 전반적으로 난 편하게 하고 싶어 라는 분은 미세한 승차감과 또 브레이킹 시스템, 약간의 편의 옵션들을 따졌을 때 이 Q4 e-tron이 우세에 설 수 있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ID4랑 가격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차량에는 꼭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어라운드 뷰 같은 게 없어. 그런 지점들은 좀 보완이 돼야 되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국산차 중에서는 강력한 강자가 뭐 아이오닉 5 같은 모델일 거예요. 아니면 전기차 이제 중형급 라인에서는 모델 Y 역시 뭐 주행거리며 공간이며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는 모델이긴 한데 아우디 Q4 e-tron을 그 사이에서 2024년에 지금 딱 탔을 때는 여전히 시대를 거듭해서도 변하지 않는 이 정통성, 그래도 고급차를 잘 만드는 내연기관 차에서부터 기본기를 잘 지키는 독일차 정신이 전기차에도 그래도 심어져 있다는 거를 느낄 수는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고려하셔서 내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Q4 e-tron을 갈 것인가, 아니라면 나는 조금 더 미세한 승차감이나 브랜드 가치보다는 확실한 실용성으로 편의만 딱 보겠다, 그렇게 해서 국산차나 대중적인 더 전기차 베스트셀링 모델을 택한다거나, 요게 좀 취향이 많이 나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A6를 좀 많이 못 타고 다니고 있지만 A6의 오너이기도 하고 아우디 브랜드 자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Q6 e-tron 얼마 전에 보여드린 모델과 더불어서 이 아우디 코리아가 조금씩 2025년에는 그동안 우리 죽는 줄 알았지? 야, 우리 뒤에서 이거 다 준비하고 있었어, 이런 게 조금 보여질 것 같거든요. 기대가 되고요. 차량의 품질, 실제적인 그 본질적 능력, 주행감, 승차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 경쟁성을 강화해야 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영상만 내리만들고 실제로 타보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Q4 e-tron 드디어 한번 타봤고요. 2025년에는 더 차봤어요만이 보여드릴 수 있는 재미난 자동차 이야기, 그런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그래도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를 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엄청나게 많이 응원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혼자서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밑도 끝도 없는 슬럼프와 번아웃, 이런 것들을 막 싸우면서 이렇게 움직여 왔거든요. 근데 또 한 해를 이렇게 다 지나서 돌아보니까 너무 즐겁기만 한 시간보다는 항상 나에게 뭔가 챌린지가 있었던 해가 돌아봤을 때 더 의미 있는 것 같긴 해요. 조금 꼰대 같은가? 한 해 동안 저도 나름대로 고민도 되게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많은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 알고 싶은 이야기들 적극적으로 찾아서 저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4 e-tron도 좀 열심히 더 시승해보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차봤어요이 알려줬으면 좋겠는, 보여줬으면 좋겠는 그런 차량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그것도 제가 다 미리 메모해 놓을게요. 차봤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